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전략이기도 하고 가성비 높은 전략입니다. 그 산불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좀 높습니다. 징역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좀 영농부산물은 꼭 소각하지 마시고 수집 파쇄해 드릴 테니까 꼭 신청하시라. 산에 들어갈 때 가급적 인화물질 들고 가지 마시고 밖에서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특구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재난안전 119가 방송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만은 역대 최장시간 산불이자 단일 시군으로 최대 산불이었던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이 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산림청의 산림재난통제에 관심이신 이용건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건입니다. 굉장히 바쁜데 오늘이 마침 눈이 좀 많이 내렸어요. 네, 마음이 저한테 푸근한 날입니다. 좀 사실 눈 온다는 게 이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산불을 끄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오늘이 조금 여유가 있는 날. 예, 당연합니다. 네. 자, 좀 전에 제가 산림재난통제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산림통제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 어떤 있습니다. 일 하시는 겁니까? 예, 먼저 산림 재난을 먼저 설명하면 뒤에 통제라는 말은 보통 명사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불 산사태가 정부 부처 중에서 재난을 주관해라 이렇게 지정받은 업무고요. 산불과 산사태가 그리고 소나무 제선충병 들어보셨잖아요. 제선충병 같은 산림병해충까지 합쳐서 우리가 산림재난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산림재난을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를 책임지고 맡고 책임져서 맡는 임무이고요. 또 24시간 운영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도 제 업무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병해충에다가 24시간 또 운영하신다. 네.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 그럼 휴가도 없을 것 같고 잠도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언제 잡니까? 아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니까 잠은 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운영하는 이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일단 초동 대응과 신고 접수를 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제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산불 같은 경우는 초동 대응이 늦어지면 대형 산불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뭐 항상 긴장하고 마음 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감에 있는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긴장하시면서도 또 쉴 거는 좀 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또 지속 가능하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이제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나오신다니까요. 뉴스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원전 주변 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한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날아드는 상황. 원전 1km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은 순식간에 원전을 향해 번졌습니다. 다행히 원전으로 향하던 불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원전 생산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송전선로가 불에 타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옆 시뻘건 불길이 금방이라도 차량을 덮칠 듯이 위협합니다. 큰일 났다 형. 불 봐. 불 막 날려. 와. 뜨거워. 논두렁에는 불이 붙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시민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머 어떡해. 강한 바람을 타고 도로를 훌쩍 뛰어넘는 불씨.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희뿌연 연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일로 넘어왔어. 이번 불로 현재까지 주택 10채와 창고 3채, 비닐하우스 한 동이 불에 탄 상황. 하지만 밤새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불로 화재 지역 인근 반경 15km에 통신장애가 생겨 전화와 인터넷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에 마련된 대선 사전투표소의 업무가 변전소의 선로가 자동으로 정전되면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LNG 생산기지와 삼척 화력발전소까지는 아직 산불이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산불이 도달한 곳과 이들 시설 사이에는 가곡천이라고 제법 큰 하천이 있는데요. 산불은 LNG 저장기지와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일단 하천이 산불을 막고 있는 데다 시설들이 바닷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현장에 워낙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불씨가 날아갈 수 있어 해당 시설들 모두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가스공사 LNG 저장기지의 경우 자체 소방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주변에 산불 방어선을 구축하고 산불 진화대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삼척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산불에 대비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삼척시는 경상북도와 도 경계 지역에 1차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또 가곡천을 최종 방어선으로 정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산불 북상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저 정확히 3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3년 전인데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인가요? 거기에서 두천리입니다. 이제 네. 처음 시작돼서 이제 산불이 쭉 올라가고 하면서 네. 열흘 동안 네. 이제 됐는데 피해 면적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 예, 그 울진에서 시작해서 삼척까지 갔는데요. 총 토탈 두 지역 합치면 16,000헥타가 넘습니다. 16,000헥타 잘 실감이 안 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면적이에요? 서울이 한 6만 헥타니까요. 3분의 1. 서울의 3분의 1? 3분의 1 정도. 서울의 되는 거죠. 3분의 1이 산불로 재토미가 됐다. 여의도가 한 330헥타 정도 됩니다. 300헥타 정도. 아, 이거 참 크네. 원인은 좀 밝혀졌어요? 네, 그 아마 방송에서도 CCTV를 보셨을 텐데요.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연기가 났잖아요. 아까 화면에 나왔어요. 담뱃불 투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검거는 못했습니다. 그게 아쉬운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도로나 주택은 CCTV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CCTV가 많지 산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죠. 검거하는 데 있어서요.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아마 보통 이제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이 되면 이제 대형 산불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의문이 드실 건데 아니 어떻게 열흘 동안 불을 못 껐냐? 네, 그렇죠. 비난도 어떻게 많이 받았죠. 봐야 네. 됩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불이 나는 기작부터 한번 그냥 쉽게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불씨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 불씨가 어떤 탈 것에 또 떨어져야 되고 네. 이 떨어진 불씨가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산소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남는 게 불씨와 연료의 문제일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마 이제 불의 시작이고 또 불이 붙었다고 해서 불이 커지는 건 바로 커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불 살리려 부채질 하잖아요. 그렇죠. 바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산소 공급을 많이 하는 여건이 강풍이에요. 그래서 강풍이니까 이제 그게 커졌던 거고 또 연료의 관점에서 보면 울진은 보통 우리나라의 인목 축적량 나무의 양 한 3,000평 1헥타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나무의 양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높은 데다가 연료의 관점에서 보면 타기 쉬운 침엽수 위주 그리고 이제 소나무 그러니까 이제 불씨가 있었고 그리고 타기 좋은 연료로 붙었고 거기에 그때 강풍이 한 초속 20m 정도로 불었습니다. 20m로 부니까 이제 강풍 특보가 발령이 되기도 했었고 또 강풍이 불면 주로 이제 진화는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로 구분이 맞아요. 해서 뭐 하는데요. 헬리콥터 같은 예. 데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꼭 저기 군사 작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주로 물을 투하해서 큰 물을 좀 잡으면 네. 또 지상 인력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진압하는 건데요. 강풍이 20m가 되면 우리가 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헬기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네. 때문에 뜰 수가 없고요. 그래서 헬기가 못 뜬 것도 있고 또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연무가 너무 심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헬기가 조종사도 시야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수가 없습니다. 아, 위험하죠. 예, 어디 불 끄다가 또 인명사고 또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여건.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요. 저 인가 바로 근처까지 막 불이
그렇죠. 네. 온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한 5시간 만에 울진 저기 두천리에서 예. 원자력 있는 근처까지 한 5시간 만에 갔으니까요. 예. 그만큼 불의 속도가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여건하고 이제 맞물려서 진화의 어려운 여건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한 10일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울 원자력 발전소, 네. 그다음에 LNG 시설이 이제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산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네, 그때 네.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상황이 생기면 어디를 보호해야 할 곳이 우선순위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화 전략을 짜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국가 기관 시설이었던 원자력과 LNG 저장소였고 네. 또 민가 보통 이런 국가 기관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민가 보호가 위주죠. 그래서 주민은 빨리 대피시키고 네. 이렇게 되고 또 그쪽에 이제 진화 자원을 헬기가 한 40대 이상이 투입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야간에도 저희가 진화 인력을 투입해서 네. 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세니까 헬기가 못 뜨니까 결국은 지상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제 활약을 저렇게 했던 밤에도 뭐 예. 이렇게 랜턴을 끼고 이렇게 진화를 하고 막 저러네요. 그렇죠. 저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산림청의 공중진화대하고 예.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훈련받은 인력들이 주로 야간에 투입돼서 지상진화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을 보면 이제 궁금한 게요. 예. 저 지금 헬기에서 예, 예. 물을 이제 떠갖고 예, 예. 저 뿌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저게 효과는 있어요? 효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아까 빨간색 물처럼 보였던 게 지연제입니다. 지연제. 이제 산불 확산 지연제. 네. 그렇게 해서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NG 시설하고 그다음에 원전 주변에는 그런 리타던트라고 하는 지연제를 많이 살포해서 붙지 못하도록 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산에는 산에 소화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대원들이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와 호스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헬기로 물을 투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진화 방법 그리고 돌틈에 섞여 있는 불씨도 찾아내서 마지막에 끄는 것들 이러한 것으로 이제 진화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당시 그 울진 쪽에 보면은 금강송 군락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당국이 진짜 사투를 벌였다 네. 이런 표현을 쓰던데 3년이 지난 현재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 KBS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피해 면적 14,000헥타르. 초대형 산불로 커졌던 3년 전 울진 산불. 당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밑동이 시커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듬성듬성 묘목이 자라고 있지만 산은 여전히 누런 민둥산. 초대형 산불이 남긴 흔적입니다. 복구를 위해 이렇게 어린 묘목을 심어놨지만 숲이 다시 만들어지기까지는 최대 40년이 걸릴 거로 산림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군인까지 투입해 산불 확산을 겨우 저지하면서 불길은 민가와 금강송 군락지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올해도 산불 발생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들어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건조특보도 강원과 영남 곳곳에서 40일 넘게 지속되며 산불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땅이 바짝 말라 있어 내일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더라도 산불 예방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산림청은 2월부터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일주일 정도 앞당겨 당장 내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보면은 피해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제 복구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복구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 산림을 자연적
조건에서만 볼 수는 없고요. 사회적 여건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앵커님도 무주공산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저 네. 무주공산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무주공산이 없습니다. 이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산림이 한 630만 헥타 되는데요. 거기에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산림 면적이 66%입니다. 66%.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에 갔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한 남의 산에 갈 확률이 남의 땅에 그냥 무단 가실 확률이 66%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산림복구의 기본 원칙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정하고 지속 가능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네. 이 원칙 하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66%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는 자기 산에 내가 심을지 안 심을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안 심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심는다면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심어 달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근데 그게 원하는 수종이 또 생태적으로 거기에 입지에 맞지 않으면 제가 또 설득해서 그렇죠.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국가가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산림 소유자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대형 산불 났을 때 저희들이 이게 산림 소유자 또 땅 주인은 서울에 사시지만 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은 거기 살잖아요. 지역 주민. 그렇죠. 또 NGO, 네. 또 산림 전문가 모았어요. 모아서 산림보건협의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도 하고 네. 또 필요한 건 요구도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서 이제 복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복원할 때는 이제 사람이 직접 심는 것과 네. 그다음에 자연의 회복력을 이용하는 것. 그건 그게 놔둬도 예, 올라오는 그렇죠. 것.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또 자연 복원 내에는 이제 놔둬도 이제 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 같은 데는 또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거나 또 국립공원을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자생수종을 심는 겁니다. 자생수종. 자생수종을 심거나 그렇게 네. 해서 생태 복원.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떻게 복구합니까? 하면 이제 크게는 이제 정말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는 나무를 심는 조림 복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놔둬서 복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대로 놔두고요. 자연적으로 놔두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가 나무를 심는 거고요. 네. 나머지 한 70% 넘게는 78%까지는 아마 우리가 자연 복원에 의지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이제 뭐 소나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왜 저기 불 났는데 또 소나무 심더라. 예.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주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거기가 송이로 많이 그 소득을 얻거든요. 네. 근데 그 송이로 얻는 소득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때는 내가 송이를 못 얻더라도 내 후대에서는 송이로 먹고 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자기 땅에 소나무 심어 드려야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원래 소나무가 많았던 과거 1910년대는 한 70% 정도 소나무림이었는데 지금은 한 3%, 5%가 이제 소나무가 축소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나무가 잘 살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울진이나 강릉이나 이런 동해안 지역입니다. 척박하고 그런 지역. 그런 데는 다른 나무를 심어도 이제 잘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그 지형에 맞는 수종이 소나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네.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복원도 과학적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산주라고 합니까? 네, 산의 산주의 주인. 입장 또 시민단체의 입장 다 종합하면서 수종도 결정하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립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던데
새로 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가요? 예, 만드는 겁니다. 네. 왜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거죠? 예. 앞에서 우리 울진 삼척 산불 얘기를 나눴잖아요. 영상도 시청자들 보셨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상 여건도 또 지역 여건도 아까 임상 소나무가 네. 많이 임상 여건에서 봐도 불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산불은 이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그래서 산림청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업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소방청, 기상청,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이제 초동 대응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진군에 지금 조성 중인데요. 네. 26년 말까지 청사 준공 완료하면 27년부터 이제 가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봄이 되면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울진 삼척 그 산불 같은 경우도 3년 전 바로 오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이제 산불이 많이 나요.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각별히 이제 신경을 쓰는데 올해는 또 특이한 게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네. 이게 좀 땡겨졌더라고요. 예, 땡겨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땡긴 특별한 이유 중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 불이 난다 하면 불씨가 있어야 되고 탈 것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불이 자주 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펴보면 건조하거나 그리고 바람이 세거나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99.9%는 사람이 불씨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동해안 지역이 작년 12월 4일부터 설 이전까지 한 50일간 건조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이제 그래픽을 보면요. 네. 월별 산불 발생 건수 예. 하고 이제 나오는데 네. 이제 빨간 게 보면 최근 10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근 맞습니다. 10년 동안에 빨간불로 빨간 색깔이죠. 예. 그래픽이 이렇게 나오는데 2022년 예. 또 2023년 네. 이렇게도 나오는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발생 건수가 10년대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죠. 네. 많아졌는데 저 다음 그래프가 또 준비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거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앵커님. 이제 건수도 증가했는데 저희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대에는 한 400건 정도가 나서 이제 연평균 지금 이제 예. 그래프를 다 합치면 이제 그 한 400, 500건 가까이 나는데 지금도 한 550건 정도 나니까 건수는 증가했는데요. 피해 면적은 8배 증가했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건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피해 면적도 봐야 면적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기후 변화도 있고요. 우리나라 숲이 울창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 것인 관점에서 보면 연료량이 가장 쌓이고 있는 거고요. 쌓이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울창한 숲을 다 베어서 민둥산을 만들자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산림청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가 자기 땅이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 가치도 증식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휴양하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여가를 위해서도 써야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네. 기후변화 입장에서 보면 탄소 저장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울창한 숲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연료 관점에서 보니까 좀 우리가 그 피해 면적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 상황도 한번 저희가 봐볼게요. 네. 보면은 최근에 외신을 보면 외국에서 전하는 소식을 보면은 미국 LA 산불 얘기를 많이 해요. 예. LA 산불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모든 부처가 그러겠지만 대외의 동향을 주시하는데 저희도 이제 LA 산불 봤는데 LA 산불의 면적이 한 22,000헥타 이상 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만큼 탔던 거죠. 지금 울진 삼척 그리고 또 강릉에서도 한 4,000헥타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주요 원인을 보면 자연적인 여건과 사회적 여건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여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건조한 기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풍. 강풍. 그때 한 시속 160km, 우리 초속으로 바꾸면 한 44m/s가 되는데요. 예. 양간지풍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그러한 지형적 형태에서 나타나는 강풍의 여건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와 똑같이 식생이 밀도가 높아지니까 숲이 커져서 그렇죠. 우창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이 숲을 찾아서 너무 숲에 가까이 집을 짓고 그런 게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리고 강풍에 불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한 6군데에서 산불이 진행되니까 진화 자원도 부족했고, 그래서 자연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얻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연료의 관점에서 숲 관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올해만 해도 산불 예방 숙각부기를 한 444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헬기 같은 공중 진화 자원, 예. 또 아까 공중 진화대원이라든지 특수 진화대원의 인력 양성, 또 지상 진화 자원의 확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출연해서 그런 얘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LA 산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기후 변화. 네. 기후 변화와 산불, 대형 산불과의 연관관계라고 할까요? 네. 이거 좀 우리나라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앞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계속 일본 이와테현 산불을 이와테, 네. 계속 방송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산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빨리 꺼졌으면 좋겠다, 이걸 마음속 기원하고 있고요. 또 거기도 이제 일본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한 네. 1년 연 강수량이 2,000에서 3,000mm 되니까 우리나라는 1,300mm.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여름철에 집중되니까 나머지 기간은 건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나무의 양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크지 않은 이유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네. 지금 이것도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건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쉬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일본 산불을 보면서.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걸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산림을 통합 관리합니다. 일본만 해도 산림청에 해당한 임야청은 산불의 조성과 관리와 이 보호를 하고요. 맞아요. 네. 산사태를 막는 사업을 사방사업이라 하는데요. 요 사방사업은 국토교통청에서 하고, 맞습니다. 산불을 끄는 거는 소방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나니까 그렇게 쉽게 끌 수도 있었다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과 관리와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20년에 안동에서 한 2,000헥타 탔을 때 3일 걸렸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2,100헥타 탔다고 하더라고요. 26일부터 시작된 산불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건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일본 특파원을 3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방제 시스템, 재난 시스템을 많이 이제 취재를 해서 국내에다가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와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오히려 강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이 잘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예측 예경보에서는 저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많은 나라고 또 가서 도입해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는데, 산불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올해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새롭게 마련했다 하는데 네. 어떤 대책 마련했습니까? 네. 그 산불은 크게 예방은 어떻게 할래? 두 번째, 그다음에 나면 어떻게 대응할래?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방 측면에서의 전략을 보면
우리가 아까 99.9%가 인위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입산자 실화가 한 37%고요. 우리가 소각 산불로 원하는 게 한 23%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예. 그래픽이 또 네. 이제 나왔는데 아, 예. 요거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어떤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원인 제거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인위적인 원인인데요. 그래서 입산자 실화가 많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입산 통제와 그다음에 등산로 폐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농 부산물 파쇄량 확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봄철에 영농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비닐, 그다음에 뭐 고추대, 깨대 뭐 요런 거 태워서 그다음에 논두렁, 밭두렁 태워서 준비하시다가 이 불이 산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60%가 넘습니다. 예, 예. 산림 밖에서 불씨가 날라오는 원인이 맞습니다. 60%입니다. 그래서 태우지 마시고 네. 영농 부산물을 우리가 수거해서 파쇄하는 사업을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하고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농업부서에 신청하시면 해줍니다. 현장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서. 꼭 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확산 방지가 이제 아까 불씨가 밖에서 불씨가 날라와서 산불로 되는 것들이 60%입니다. 말씀드린 게 이제 작업장에서 용접 불씨가 네. 튀거나 건축물 화재가 나거나 예. 이런 부분이어서 이제 확산 방지고요. 산불 조심 기간 조기 운영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그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강화하는 게 인터뷰 도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공중 진화대, 산불 재나 특수 진화대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하겠다 요 부분이고, 예. 다음은 뭐냐면 진화 자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신속 대응만 야간 산불이 나면 헬기가 못 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간에 헬기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신속 대응반을 241개 기관에 한 1,600명 편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상 진화 자원, 이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이렇게 하고 이제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했는데, 이거 우리가 기존에는 한 그 1톤 봉고 트럭에다가 800리터 물탱크 실어서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뭐냐면 숲이 울창해짐으로 인해서 불의 크기도 커지고 그렇게 되니까 좀 담수 용량도 높은 진화 차량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고성능 네. 진화 차량을 도입하고 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동식 저수조라 하면 뭐냐면 담수지가 멀면 헬기가 날아가는 시간을 그렇죠.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발화된 진화지 옆에다가 담수지를 확보하는 개념에서 이동식 저수조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활용하는 부분 설명드리면 저희들 한 1,500대 산불 감시 CCTV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눈으로 봤다면 이제 AI를 도입해서 그렇죠. 연기를 탐지해서 산불로 판정되면 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또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음영구역도 생기거든요. 이제 산에 가시면 핸드폰 안 터지는 데 그렇죠.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진화하고 진화 자원을 전개하는 데서 불리하니까 그런 음영구역 해소하는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첨단 장비까지 다 동원해서 조기에 산불을 진압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게 영농 부산물 소각. 예. 요거 이제 관련된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래픽도 좀 준비하고 했는데 이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은 20년도부터 도입했는데 저희 산림청만 혼자 하니까 좀 작았어요, 양이. 네. 그런데 원인이 소각 산불이 많으면 그럼 원인을 어떻게 처리할래? 그 원인 중에 대다수가 영농 부산물이니까요. 근데 저기 이제 과태료도 부과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산불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좀 높습니다. 남의 산에 이제 실수로 불을 내면요, 징역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좀 센. 실제로 보니까 산불 원인도 입산자에 의한 그러니까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죠. 뭐 산에 가서 담배 태우시거나 음식 이제 해 드시는 그러다가 이제 불이 난 경우. 근데 이제 논밭 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논밭이 이제 영농 부산물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영농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그게 또 쓰레기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태우시다가 나니까 그거를 태우지 마시고 파쇄시라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작년에 한 16만 톤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0만 톤으로 한 20% 이상 증가시켰고요. 저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일손도 더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부서에 신청만 하면 와서 저렇게 파쇄하면 퇴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력도 지원되니까 얼마나 편하세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야 나도 저거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제 괜히 이제 불 붙여갖고 태웠다가 산불 나면은 과태료 벌금도 낼 수 있고. 그래서 꼭 저기 노인분들 못 보실 수 있는데 자녀분들 시골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전화 한번 해주셔서 이거 있으니까 꼭 한번 엄마 아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게 산림재난방지법. 이게 올해 제정이 돼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네. 재정 취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패러다임이 변했다. 그 패러다임이 뭐냐라고 하면 기존에 산림보호 위주였어요, 저희가. 산림보호법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 이렇게 마련됐던 거를 이제 인명과 재산 보호로 재난관리 체계로 들어왔다는 패러다임 변화에 획기적인 방점을 찍었다 보고요. 주요 도입되는 제도를 보면 LA 산불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을 너무 산림 인접해 하니까 이제 피해가 심했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제 귀산촌 하실 때 어디가 위험한지 솔직히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물길이 어디에 있는지 불이 어디에서 더 위험한지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해서 위험도 지도를 작성을 하면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산림 재난부터는 신속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놓고 빨리 피해야지. 그런데 산림청장이 이제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황실에서 보면 위험도가 있으면 저희가 통보만 해드렸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지금은 통보받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겠는데 우리가 이때는 급하면 대피하도록 해주세요 하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대피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권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근거 생겼으니까 이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이제 거부하지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한 조항이 생겼고요. 또 산주가 부동의하면 자기 땅에 그 복구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산주는 서울에 살고 피해 입은 주민은 현장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이 있어서 산주가 거부하더라도 산사태 취약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복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더 재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인력 그다음에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산불도 시기사 아까 봄 가을이고 그다음에 산사태는 여름이고 산림병해충 가을이 겨울인데요. 이 인력들을 좀 모아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1년간 연중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고 저희들 요 산불, 산사태, 병해충 관련해서 2개의 공공기관과 1개의 특수법인이 있는데 또 이것도 묶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고 출범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산림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이행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골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재난안전119 저희도 1주년 1년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 모셔서 국장님 모셔서 얘기를 듣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전략이기도 하고 가성비 높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 아까 인터뷰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농 부산물은 꼭 소각하지 마시고 수집 파쇄해 드릴 테니까 꼭 신청하시라. 두 번째 산에 들어갈 때 가급적 인화물질 들고 가지 마시고 밖에서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의 산림재난통제관이신 이용권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